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관세 전쟁 재개 시점에 맞춰서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단 하루 만에 관세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뒤집힐지는 몰랐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아마 걱정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 항소 법원에서 항소의 심리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트럼프의 관세를 복원시켜 주겠다. 즉, 트럼프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연방은행에서 트럼프 관세는 월권 행위다 라면서 멈춰 했는데 그게 이제 항소 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자, 1심 그거 무효로 하세요. 일시 중단하세요. 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소 법원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이유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압박이 가해졌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은 해봤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다 말았네 하겠죠. 주식도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비트코인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극단적 탐욕에 들어갔다. 8주 연속 상승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떨어진 탐욕이긴 한데 좀 약한 탐욕, 60 정도로 떨어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실 이건 조정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퍼드를 유포하시는 분, JP 모건의 종필이 형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근데 이 전통 금융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항상 더 떨어진다. 그리고 오를 때 더 오른다. 전통 금융이니까 올드한 방법을 쓰는데 요게요. 과거에도 먹히고 현재도 먹히고 미래에도 계속 먹힐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4월 4일이었습니다. 관세 공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야, 뭐 다들 이때는 뭐 험악한 분위기긴 한데 JP모건은 그 중에서도 단연 탑입니다. 피를 보게 될 것, 이게 이제 보고서의 주제였나 봅니다. 침체 가능성이 60%다, 뭐 5년 만에 최악이다, 여러 개 중에서 단연 눈에 잘 들어오네요. 근데 이분 회사에서 보고서를 내자마자 어떻게 됐다? 자, 이게 이제 나스닥, 파란색이 나스닥이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이게 15분 봉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4월 초에 거의 최저점을 찍고 이분이 이제 뭐 피를 보게 될 것 하는 순간 이제 로켓으로 쏘아 올리면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아침에 받았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뚱뚱한 게 무려 39%, 나스닥도 28%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 했나요? 비트코인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는 비트코인에 살 권리를 옹호하겠다.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마지못해 이런 얘기도 했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 기사에서요. JP모건 CEO는 비트코인 같은 거 절대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 흡연 같은 거 담배여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또 뒤집었었고요. 또 이분은 이런 정말 JP 모건 띄고 경고 치면은 네이버에서 정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게 전공이에요. 또 대표적인 예가 23년도 10월 달인데요. 이때 이제 미국 국채,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내외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굉장히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오를 것이다. 금리 우리는 7%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 나중에 가서 뭐 8%를 봐야 된다. 뭐 이랬었거든요. 즉 금리 지금 1%한 큐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무려 8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로 8주 연속 상승이 딱 3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름 이게 조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조정을 틈타서 경고 한 스푼을 넣은 자산, 특히 코인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꾸 코인은 사기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매월 한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는 JP 모건의 보고서에 들어가는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비트는 아닙니다. 알트코인 중에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렇게 관심 없다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더리움 경고 떨어진다는 거죠. 팩트라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수요도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악담을 써줬네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일단 단기 가격 상승을 유도했지만 사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뒤에 올랐거든요. 이틀인가 뒤에 올랐어요. 보통 이게 뭐 호재였다고 하면 그 전에 오르겠잖아요. 뒤에 아무튼 올랐는데 일반 사용자 유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관 투자자의 관심은 증가했지만 일상 사용자 수준에선 여전히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일반 사용자 유입이라는 게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일반 사용자 유입이 매수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일반 사용자들까지 이제 큰 영향을 주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뭐 거의 끝물에 가까운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사용자 유입이 이 코인에 대한 사용을 나타낸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도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로 쓰이네 만에 뭐 디파이를 한 해 만에 하는 판국에 이더리움을 일상 사용자가 유입이 되고 쓸리는 만무하잖아요. 아무튼 조금 논리가 맞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제공하는 CME 그룹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특히 상승 추세에 있을 땐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긍정적인 거 알겠다. 그러나 선물 ETF 자금 유익이 여전히 기대 이하다. 뭐 주관적인 것 같아요. 아마 비트코인에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진입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는 역부족이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회복돼 버리면 당연히 이 가격이 아닐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온체인 활동도 정체다. 이거 멈춰버린 거 아니냐. TVL이라고 해서 디파이 쪽에 사용되는 게 증가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디파이 부분에서 이미 뭐 50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데 여기서 이 이용자가 극심하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 이미 과반수가 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볼 땐 수상하다, 뭐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증만 있죠. 아직 물증은 없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럼 JP모건은 어떤 돈으로 살까? 비단 이더리움만 노리진 않겠죠. 뭐 다른 뭐 채굴 주식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사려고 하겠지만 4월 달, 4월 16일 아까 그렇게 굉장히 뭐 피를 볼 것이다 하는 그 즈음에 아직 회복이 덜 됐을 때 JP모건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SLR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게 은행 규제를 완화시켜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세요. 나 그 현금으로 돈 좀 벌어 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JP모건 종필이 형이 니네들 너무 안일하다. 이거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 알지? 관세 상황 알지? 하면서 위에서는 총알을 열심히 장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무려 2조 원어치를 ETF로 샀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샀고 2분기 지금 아마 2분기 실적은요. SEC에게 7월 15일 전후로 해서 보고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증이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 이제 JP모건이 이더리움을 몇 개를 살 것인가 뭐 비트코인은 공개적으로 이제 뭐 허용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뒤에서는 어떻게 몇 개나 살지 이것도 이제 7월 뭐 중순쯤에 나올 테니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에 누가 그래요? 저희는 강세장 빌드업 중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종필이 형 말고요. 또 한 분인데요. 바로 저는 SEC 의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SEC가
특정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서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신이 노드 운영자가 하는 셀프 스테이킹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여기 보시면 셀프 커스터디 스테이킹도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수탁 기관이 고객 대신에 하는 수탁형 스테이킹, 이게 이제 거래소가 하는 건데, 이것도 25년 초부터 뭐 이제 크라켄이다, 코인베이스다 점점 풀리고 있는 걸로 친암호화폐 정책에 맞춰서 이거 알고 있는데 왜 당연한 걸 굳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안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SEC는요, 알트코인 ETF에 이어서 지금 스테이킹 ETF를 허용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주려면 사실 민간 기업이나 우리 입장에서 하면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요, 몸집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명분이 필요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공공기관은 굉장히 많은 명분과 책임과 이거 담당이 누군가, 왜 했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그랬어? 이거 책임자 누구야? 담당이 누구야? 근거가 뭐야 하면 탁탁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 ETF를 위한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도 아니죠. 불과 뭐 올해 1월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나갔으니까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크라켄 할 것 없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 뭐 일반적인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테이킹조차도 다 벌금 때려버리고 영업 정지를 때려서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순식간에 좋은 놈, 착한 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죠? 아니, SEC 의장은 사람 한 명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근거가 뭐야?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중간 과정을 지금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빌드업의 한 과정이겠죠. SEC의 암호화폐 TF가 크라켄과 토크나와 스테이킹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킹 ETF는 당연히 되긴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흔히 아마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되실 텐데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청문회다, 자문위원회다, 뭐 운영위원회다, 공청회다, 토론회다, 간담회다, 수없는 모임이 있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왜 할까요? 명분이 필요한데요. 교수님을 불러보고 산학연 담당자, 뭐 기업 담당자를 불러봤더니 이런 걸 요구하더랍니다. 그래? 명망 있는 교수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뭐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런 걸 모으고 해야 드디어 법이 바뀌어지고 뭔가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열심히 SEC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딘 것 같지만요. 그러나 기관들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 민간 기업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미리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토큰화의 시대, 이미 뭐 국채 튀김은 뭐 블랙락이 40 몇 % 다 먹었고 이미 거긴 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이 주식이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 크라켄은 5월 22일자 우리 보셨겠지만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무튼 토큰화된 주식을 제공할 것이다. 저만 하더라도요. 해외 주식 살 때 너무 번거롭습니다. 뭐 밤에 하는 게 좋고, 뭐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시간도 좀 불편하고, 이 돈 출금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냥 코인으로 해서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뭐 테더로 산다든지 USDC로 사면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자, 요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주식 토크나, 그 다음 부동산 토크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토크나와 스테이킹의 시대는 뭐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지금 SEC TF 팀장이 어떤 얘기까지 꺼냈냐면요. 밈코인 규제위원회 설립을 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거 관심 없어 하겠지만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밈코인을 일단 수집품에 가깝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밈코인 참여자들이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야, 이 친구들마저도 지금 보호를 하겠답니다. 멍멍이나 뭐 하마나 야옹이들까지도 나는 보호를 하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지 포모를 오히려 느끼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천천히 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기는 싸움이다. 천천히입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게 간다면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단타, 그리고 한방,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급한 돈, 뭐 시간표가 달려있는 돈들이 있죠. 요것만 아니라면 크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단타를 위해서 또는 한방을 크게 또는 시간표 꼬리 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심지어 이게 세 개가 다 해당이 된다.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를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명의 교보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퍼리퀴드의 제임스 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래가 있어서 저까지 알게 됐는데 이 어젯밤이라 함은 이미 그 상호 관세가 재개되기 전이거든요. 악재가 나오기 전부터 40배 롱이 강제 청산 위기다라고 여기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좋아하기 치기 전부터 청산 위기, 청산가는 뭐 10만 6천 달러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0만 5천 달러 갔다 왔더라고요. 아마 또 여기는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빨리 단타 그리고 한 방 크게 그리고 급한 돈, 선물이 당연히 급한 돈이죠. 대출만 급한 돈이 아닙니다. 자, 요걸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설이 끝이 났구나. 제가 이분을 찾아보니까요. 30만 원을 가지고 3년 만에 무려 135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미 됐더라고요. 그러나 돈을 잃는 데는 뭐 채 며칠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또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돈으로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다. 뭐 폴 트레저 존스가 아닌 이상은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아드웨이즈가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정말 오랜만인데 근데 여기 발언에서도 조금 이상한 점을 한 군데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한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이더리움 가즈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적합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현재 가장 외면받고 있는 블록체인이다. 가장 미움받고 있는 거죠. 가장 미움을 받는 자산이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곤 한다. 잘 알고 있어요. 이분도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른 자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올해 4,000불에서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가장 미움을 받고 있고 가장 외면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장 다른 자산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는데 보세요. 올해 말 4천에서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이 한 4,800달러 정도일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590만 원 정도 몇 번 갔다 왔다 했었잖아요. 자, 지금 가장 외면을 받고 가장 뭐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전고점 근처에서 끝난다?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오르는 건 아는데요. 이 단타 근성이 이 선물 거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타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더리움의 최종 가격을 정확히는 예상은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이클 탑 쪽에 가면 대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어디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이클 탑인 거고요. 자, 이분은 올해 말까지 이 사이클 탑으로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우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멈춘다 볼 때는 아무리 저도 이제 뭐 예상 가격을 맞출 수는 없지만 단타가 몸에 배어 있구나. 그렇게 뭐 간다고 하는데 꼴랑 지금 2배도 못 간다는 거니까 참 이게 어디 가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뭐가 이상할까? 제 생각입니다. 뭐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판테라 캐피탈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털이죠.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애니언 캐피털에 나 투자했다.
이거 솔라나가 아니라 물론 솔라나도 많이 했지만 디파이 디벨롭먼트에 투자를 했고 또 이더리움 전략 비축을 선택한 샤프링크 게이밍을 투자했다. 왜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상승 여력,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솔라나보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이더리움보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여기는 뭐가 이상할까요? 자, 이분은 사실 투자를 잘하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긴 한데 굉장히 조금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되면 좋죠. 레버리지니까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잘못되면 만회가 되냐 안 되냐. 즉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한방 짧은 기간에 먹고 빠지기, 뭐 언제 타이밍이 맞아, 요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되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실제로 98% 적게 잡아도 95% 이상이 실제로 잘못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냥 곱하기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겠죠. 그래서 잘못되면을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욕심을 덜어낸 자리에서 진짜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저는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욕심을 덜어낸 자리가 뭘까요? 제 경우에는 재미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재미없을 때 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재밌는 알트 많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걸 언제 재미없을 때 사려고 노력했을까? 그리고 폭락에 또 폭락이 거듭했을 때 할 수 있는 해지 자산을 얼마나 내가 준비를 했을까? 그래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알트여도 5% 전체 비중 중에 5%를 넘어서진 않았을까? 저도요, 욕심을 덜어내려고 아직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투자는 마라톤인 만큼 짐을 가볍게 하는 조금은 여유 있는 베테랑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